시계열 자료를 활용을 하다 보면은 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왔을 경우에는 이 시계열 자료에 있어서 그 특성들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급격한 이 시계열의 변화가 생기는 이런 경우를 구조변화, 스트럭처럴 체인지라고 합니다. 한국 경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외환 위기라든지 2008년 9년도에 미국이 경험했던 세계 금융 위기와 같은 이러한 충격이 있을 경우에는 시계열 자료에 있어서 그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격 전후에 시계열 자료의 특성이 완전히 틀릴 경우에는 이 구조 변화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파라미터의 변화가 초래되는 이런 현상, 이것을 구조 변화, 스트럭처럴 체인지라고 합니다. 구조 변화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구조 변화의 시점을 분석하는 사람이 지정을 해주고 그 특정 시점 전후로 구조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구조 변화를 체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조 변화가 생긴 정확한 시점을 모를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이런 절차를 이용을 해서 구체적인 시점을 찾아내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문턱을 트레시홀드, 이런 구조 변화가 생긴 시점을 찾아낸 다음에 각각의 기간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따로 하는 이런 트레시홀드 리그레션을 적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계열 자료를 이용을 할 때 구조 변화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를 어떻게 검증하고 또 각 검증 결과 구조 변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경우 트레시홀드 리그레션을 적용하는 이런 스테이터 사례를 살펴봅니다. 데이터를 읽어오고 시간 변수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시계열 자료에 대해서 HP 필터, 호드립 프레스코트 필터를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분기별 자료일 경우에는 파라미터로 1600을 사용을 합니다. 연간 자료일 경우에는 6.25를 사용을 합니다. 월간 자료일 경우에는 12만 5600이라는 숫자를 이 스무스 파라미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HP 필터, 호드립 프레스코트 필터를 적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명령어는 TS 필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트렌드를 찾아내고 원래의 GDP 증가율과 HP 필터를 적용한 GDP 증가율과 원래의 GDP 증가율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갭을 계산을 해보고 이런 갭들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구조변화 여부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조변화 여부를 테스트를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조변화의 시점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이처럼 구체적인 시점을 부여를 합니다. 구조변화의 시점이 모를 때에는 SB 싱글이라는 이러한 옵션을 사용을 해서 컴퓨터가 반복 추정 과정을 통해서 이를 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트레시홀드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트레시홀드를 자기 자신의 변수에서부터 찾아낼 수도 있고 다른 변수에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레시홀드가 여러 개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조 변화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각 구간별로 회귀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조 변화에 문제가 있는 이러한 시차 변수를 활용하는 이런 분석에서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구조 변화 여부를 탐지하는 이런 스테이터 사례를 직접 해봅니다. 데이터를 읽어오고 시간 변수를 생성을 하고 이 생성된 시간 변수가 시간 변수임을 선언을 해준 다음에 변수의 순서를 약간 조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호드립 프레스코트 필터를 적용을 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원래의 시계열 자료와 추세 그리고 필터가 적용된 이러한 시계열이 구해졌습니다. 빨간색은 HP를 적용한 GDP 증가율, 선은 추세,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원래의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GDP 그로스 레이트와 추세 변수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이를 갭으로 정리를 하고 이것들을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원래의 변수
추세 그 차이의 갭을 이렇게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역시 이 갭을 표시를 해 봅니다. 자, 원래 추세에서 갭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이 갭을 푸른색으로 이렇게 칠을 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시계열 자료를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구조변화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회기 분석을 하고, 자, 79년, 98년, 2008년도에 각각 구조변화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2008년도 4분기에 구조변화가 있었느냐, 귀무가설은 스트럭처럴 브레이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검증하기 위한 카이 스퀘어 통계량은 8.26, 그거의 P-밸류는 0.04입니다. 5% 유의 수준 하에서는 구조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변화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구조변화의 시점을 모를 경우에는 SB 싱글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구조변화의 시점을 98년 Q3, 98년 3분기에 구조변화가 있었다라는 이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 전에 98년 1분기에 구조변화가 있었다라는 분석자의 믿음과 틀린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구조변화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79년 3분기, 98년 1분기, 그 다음에 2008년 4분기 무엇인가 구조변화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그래프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있기는 했었지만은 그게 심각한 구조변화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라는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문턱회기 트레시홀드 리그레션을 살펴봅니다. 자기 자신의 시차 변수에서 문턱이 있다라는 이런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각각 자기 자신의 변수에서 하나의 트레시홀드가 있었고 구간별로 회기 분석 결과는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자기 자신 인터레스트가 아닌 GDP의 시차 변수에서 트레시홀드가 있었다라는 이런 모형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트레시홀드 두 개의 가능성을 보았을 때 역시 트레시홀드가 두 개가 있고 GDP 값에 따른 트레시홀드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구간별로 이러한 회기 분석 결과가 얻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GDP 갭에 트레시홀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봅니다. GDP 갭이 어느 수준일 때 이자율에 있어서 트레시홀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 구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회기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